예전엔 혼자 있는 게 참 두려웠습니다. 식사도, 산책도, 여행도 늘 누군가와 함께 해야만 마음이 놓였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과 있어도 마음이 공허한 걸 느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함께 있음이 곧 행복은 아니더라는 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동안 중년 심리와 인간관계를 연구해온 정혜민 박사입니다. 수많은 분들을 상담하며 한 가지 공통점을 봤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그 시간을 즐기며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엔 저도 혼자 있는 시간이 낯설었습니다. 늘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만의 시간이 주는 평온함을 알게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 아무 말 없이 공원을 천천히 걷는 시간, 그런 순간들이 쌓이면서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라는 걸 느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친구가 줄어드는 게 불안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는 오히려 그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혼자의 시간을 즐기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은 모두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혼자가 더 편하다고요. 이제는 저도 혼자의 시간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부터 혼자가 편해지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상담을 오신 김순애 67세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엔 친구가 없으면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혼자 차 마시는 시간이 제일 좋다고요. 김순애님은 평생 주변 사람을 챙기며 살았지만 정작 자신을 챙겨본 적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친구 모임에 빠지면 죄책감이 들고 혼자 밥을 먹으면 세상이 자신을 버린 듯한 외로움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주변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기면서 억지로 붙잡던 관계를 내려놓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혼자의 시간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혼자 있는 게 너무 힘들었대요.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동네 카페에 가서 차 한 잔을 마시고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운 게 아니라 오히려 평온하다는 걸 느끼게 된 거죠. 지금은 아무도 찾지 않는 날이 오히려 더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니까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고요. 그리고 진짜 마음이 맞는 친구 한두 명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훨씬 소중해졌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깨달음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는 혼자가 편해지는 심리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감정의 파도가 잔잔해진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젊을 때는 감정의 폭이 커서 외로움과 불안이 자주 밀려옵니다. 혼자 있으면 금방 우울해지고 누군가가 필요한 느낌이 강하게 들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감정의 파도가 잔잔해져서 혼자 있는 시간도 안정적으로 느껴집니다. 한국심리노화 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60세 이상 참가자의 72%가 혼자 있을 때 더 평온하다고 답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익숙해져서가 아니라 실제로 감정을 조절하는 뇌의 기능이 안정화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감정이 크게 흔들리는 반면 나이가 들면서 감정의 중심이 잡히는 거죠. 제가 만난 박영수 68세님은 젊을 땐 친구 약속이 없으면 불안했지만 지금은 아침마다 혼자 걷는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처음엔 혼자 걷는 게 어색했는데 매일 반복하다 보니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순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하루 중 30분이라도 조용히 머물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책을 읽거나 차 한 잔을 마시며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처음엔 심심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면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다만 혼자의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자신을 고립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혼자 있는 것과 고립되는 것은 다르니까요. 여러분은 언제 혼자 있을 때 마음이 가장 편해지시나요? 그 다음으로 인간관계의 정리가 시작된다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관계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억지로 이어오던 관계보다 진심이 통하는 몇 명만 남게 되죠. 젊을 때는 많은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질이 양보다 훨씬 중요해집니다. 서울대 사회심리연구팀에 따르면 60세 이상 응답자 중 65%가 인간관계를 줄인 후 오히려 스트레스가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이건 관계를 끊어서가 아니라 무리하게 유지하던 관계에서 벗어나면서 마음의 짐이 가벼워진 겁니다. 최은자 71세님은 과거엔 매달 모임을 챙겼지만 지금은 연락이 오지 않아도 서운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 대신 마음이 맞는 친구 한 명과 매주 산책을 하며 더 깊은 대화를 나눈다고요. 예전엔 여러 사람을 만나느라 정작 깊은 이야기는 못 나눴는데 지금은 한 사람과 진심을 나누는 시간이 훨씬 소중하다고 합니다. 전화번호부를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내게 편안한 사람과의 시간을 우선순위에 두세요.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무게를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억지로 만남을 이어가기보다 자연스럽게 흐르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거죠. 요즘 여러분 곁에 남은 사람은 어떤 분인가요? 세 번째로 책임감의 범위가 줄어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을 땐 가족, 일친구 모두에게 잘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부모를 모시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죠. 하지만 중년 이후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책임지는 것이 지혜입니다. 한국심리상담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책임감의 범위를 줄인 사람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 결국 자신이 지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성호 65세님은 늘 주변을 챙기느라 지쳐 있었지만 이젠 내가 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라는 선을 정하면서 마음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예전엔 친구가 부탁하면 무조건 들어줬는데 지금은 솔직하게 어렵다고 말할 수 있게 됐다고 해요. 처음엔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오히려 관계가 더 건강해졌다고 합니다. 누군가 부탁을 해올 때 내가 지금 이걸 해줄 여력이 있을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정말 어렵다면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도움을 거절하는 건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누구도 도와줄 수 없게 되니까요. 혹시 요즘 여러분도 거절하지 못해 힘든 관계가 있으신가요? 네 번째는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기 점검의 기회입니다. 그동안 놓치고 살았던 감정과 욕구를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정작 내 마음이 어떤지 돌아볼 시간이 없었죠.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생기면서 나 자신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미국 스탠퍼드 심리연구소는 혼자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인식이 높고 삶의 방향이 뚜렷하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자신의 진짜 감정과 마주할 수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윤정희 69세님은 남편을 떠나보낸 뒤 외로움에 힘들어했지만 매일 일기를 쓰며 마음을 정리하면서 삶이 훨씬 단단해졌다고 합니다. 일기를 쓰면서 그동안 몰랐던 자신의 감정을 알게 됐고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도 명확해졌다고 해요. 일기, 명상, 혼자 걷기 같은 자기 대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신과 대화하는 습관을 들이면 마음이 훨씬 안정됩니다. 다만 자기 성찰이 지나치면 후회와 자책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생각이 너무 깊어질 땐 밖으로 나가 햇볕을 쬐세요. 자연 속에서 걷다 보면 생각도 정리되고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오늘 하루 자신에게 어떤 말을 건네셨나요? 마지막으로 새로운 취미와 관심사가 생긴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으로 외로움을 이깁니다. 젊을 때는 가족과 일에 매여서 자신을 위한 시간이 없었지만 이제는 진짜 하고 싶었던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노년문화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취미 활동을 꾸준히 하는 시니어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감이 45% 낮았습니다. 취미는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라 삶의 활력을 주는 원천입니다. 무언가를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신감도 생기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이문자 73세님은 남편과 친구가 떠난 뒤 그림을 배우며 하루의 절반을 채우게 됐습니다. 처음엔 그냥 시간을 보내려고 시작했는데 점점 재미를 느끼게 됐고 지금은 전시회에도 참여하며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고 무엇보다 자신이 뭔가를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해요. 무엇이든 혼자 시작해 보세요. 작은 배움이 새로운 관계를 불러옵니다. 그림, 글쓰기, 악기, 운동 뭐든 좋습니다. 비교하지 말고 잘해야 한다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즐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혹시 요즘 새로 배우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이렇게 나이 들수록 혼자가 편해지는 이유엔 분명한 심리적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감정이 안정되고 관계가 정리되고 책임감의 범위가 조절되면서 자연스럽게 혼자의 시간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혼자서 행복해지는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혼자서 행복해지려면 먼저 하루 한 번 나만의 루틴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차를 마시거나 산책을 하는 반복이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사람은 익숙한 패턴 속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예측 가능한 일상이 있으면 마음도 안정되고 하루를 시작하는 힘도 생기죠. 아침 햇살 아래 10분 걷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거창한 루틴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억지로 일과를 만들기보다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세요. 처음엔 의식적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이 기다려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 루틴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로 혼자 밥 먹는 연습을 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혼자 밥 먹는 걸 가장 어려워하십니다. 혼자 식당에 들어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집에서 혼자 먹는 것도 쓸쓸하게 느껴지죠. 하지만 혼자 식사하는 건 외로움이 아니라 자립의 시작입니다. 가까운 동네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으며 나를 위한 시간이라 느껴보세요. 처음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자신을 위한 식사라고 생각하세요. 맛있는 걸 골라서 천천히 음미하며 먹는 겁니다. 누군가와 함께 먹을 때는 대화에 신경 쓰느라 정작 음식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혼자 먹으면 오롯이 식사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혹시 혼자 밥 먹는 게 아직도 어색하신가요? 세 번째는 걷기 명상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겁니다.
걸으면서 하는 명상은 불안을 낮추고 자존감을 높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는 명상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걸으면서 하는 명상은 훨씬 쉽습니다.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호흡에 집중하고 주변 풍경을 느끼는 겁니다. 5,000보 이상 걷기보단 20분 동안 마음을 비우는 시간으로 정하세요. 목표 걸음수를 채우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됩니다. 속도를 맞추기보다 주변 풍경을 느끼며 걸어야 합니다. 나무를 보고 바람을 느끼고 새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걷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복잡했던 생각이 정리되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오늘 걸으면서 어떤 생각이 스쳐갔나요? 네 번째는 새로운 배움에 도전하는 겁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배우는 행위는 뇌를 자극하고 우울을 완화시킵니다. 뭔가 새로운 걸 배우면 뇌가 활성화되고 삶의 활력도 생깁니다. 젊을 때 못했던 것을 지금이라도 배워보는 겁니다. 온라인 강의, 평생교육원, 독서 모임 등에서 시작해 보세요. 완벽하게 하려는 마음은 내려놓으세요.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시작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배우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나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지금 배우고 싶은 건 어떤 분야인가요? 마지막으로 자신을 위로하는 말 습관을 만드세요. 혼자 있을 때 자기 비난 대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면 마음의 회복이 빨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있을 때 자책하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예전엔 안 그랬는데 같은 생각에 빠지죠. 괜찮아, 오늘도 잘했어 같은 말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위로가 됩니다. 하루 끝에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보세요. 오늘도 하루를 잘 보냈다고 수고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처음엔 어색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하루 자신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이제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는 대신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을 단단히 세우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루틴을 만들고 혼자 밥을 먹고 걸으며 명상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겁니다. 이 5가지를 실천하면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 않고 오히려 소중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혼자서 행복해지는 삶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혼자가 편해지는 이유와 혼자서 행복해지는 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전엔 혼자가 외로움의 다른 이름이었지만 지금은 혼자가 성숙의 또 다른 표현이 됐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감정이 안정되고 관계가 정리되고 책임감의 범위가 조절되면서 자연스럽게 혼자의 시간을 즐기게 됩니다. 잘못된 상식은 혼자는 외롭다였고 올바른 이해는 혼자여야 성장한다입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있으면 외롭고 불행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관계를 무리하게 붙잡을 땐 마음이 지치지만 내 마음을 챙기기 시작하면 오히려 주변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새로워집니다. 억지로 이어가던 관계에서 벗어나면 정말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양보다 질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하면 외로움이 더 커집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받아들이고 즐기기 시작하면 삶이 훨씬 평온해집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면 진짜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혼자서 행복해지려면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차를 마시고 혼자 산책을 하고 혼자 밥을 먹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겁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혼자 있는 시간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루 한 끼는 나를 위한 식사로 혼자 즐기기입니다.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한 끼만이라도 혼자 천천히 먹어보세요. 맛있는 걸 골라서 음미하며 먹는 겁니다. 그 한 끼가 마음의 평화로 이어집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혼자 식당에 들어가는 것도 혼자 집에서 차려 먹는 것도 낯설게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며칠만 반복하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될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고립이 아니라 재충전입니다. 혼자 있어야 나를 알 수 있고 나를 알아야 다른 사람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진짜 소중한 관계만 남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 들수록 마음이 단단해지는 심리 습관을 다뤄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 내용이 공감되셨다면 한 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를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